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재명 도지사의 그 열심 무죄 이 기쁨을 뭐 계속 그 여흥이라고 하죠. 그 여흥을 계속 누리고 싶은데 또 검사 측에서는 반드시 이재명을 유죄로 선고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내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그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 선고 전문을 제대로 보고한 언론이 없어요. 핵심적인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재판 전문을 보도한 언론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이 재판 그 전문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겠습니까만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했는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재판이 무죄가 선고된 당일날 검사 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 하면서 항소를 할 내용들을 정확히 적시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내일 또는 수요일까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항소장을 아마 제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소를 기각한다 그러면 대사건이죠. 그러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재명 도지사의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재판부가 황당한 판결을 했다, 최창원이가 미쳤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죠. 일면 항소심에 가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일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재판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재판 판사 입장에서 이 사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 이 법과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판사의 이런 시각, 법률 해석 권한을 존중을 해야겠죠. 그러나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양측의, 검사 측의 주장과, 그 다음에, 피고인 이재명의 주장, 이것을 적절히, 교량을 해야 되죠. 이 형량. 그러니까, 검사의 주장도 일견 부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측의 주장도 일견 받아들여야 되고,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재판 제가 전문도 정확한 내용이 아닌데 속기를 통해서 판단한 거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어느 부분은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또 다투질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 살펴본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사항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는요, 한번 이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라, 시간 되시는 분들. 그러면서 한번 상소심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라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제가 이 재판 판결문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상도심에서 다퉈질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나중에 큰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이 판결문이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보는 것입니다. 봐도 모를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 현장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사건 번호를 아시면 아마 재판정 입구에 게시판에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오늘 진행된다 하면서 사건 번호가 설치가 됐을 텐데요. 아마 이 사건 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재판 전문을 내 사건 검색이라고 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건 번호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그래서 언론의 민주신문인가요? 거기에 보도된 내용을 판결 전문이라고 했는데 속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률적 지식이 있는 기자가 타이핑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타도 많고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시라고 올려보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고요. 항소심에서 무엇이 문제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쭉쭉 넘기겠습니다. 2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먼저 대장동 부분이에요. 대장동 부분은, 법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쭉쭉 읽어보세요. 사실관계는. 쭉쭉 읽어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공부에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결과적으로 이 돈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봤어요. 그렇게 이익 확보를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 사용했다, 썼다 이런 표현이 직관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공보에 대한 내용을 이재명 도지사가 선거 유세 활동을 하면서 보충 설명을 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장내 수입인 점을 들어서 따로 보충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재명 도지사의 표현이 다소 뭐 과장된 것 측면이 있지만 허위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항소심에서 뭐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1심 재판부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 판단을 했다.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은 확보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사칭이라는 부분도 검사 측에서 두 개를 아마 공소를 제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도지사가 나는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허위다. 이렇게 또 검사에서 공소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는 뭐 억울하다. 이 부분도 공소를 제기했죠. 거기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허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에 컴퓨터 책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인터뷰를 하러 오면서 최철호, 김석환, 양민재 이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터뷰라고 하는 것이 인터뷰나 정보 획득 목적으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줬죠. 누누이 말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국어 사전식 해석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결국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는 당시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 검사사칭 통화 무렵을 통화를 할 당시에 초동 문서 작업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부당하거나 억울하는 뉘앙스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만약에 이것이 허위라고 한다면, 이 선구, 이 토론, 합동 토론회인 김용환이가,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추가적인 질문을 했어야 했었다. 그러니까 일치 장소 목적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것이 허위적인 사실을, 무슨 허위 사실을 표현했는지 시청자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있는 것이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환 입장에서는 내용을 보충할 만한 추가 질문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했었어야 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 이런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로 표현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뭐 상소심에서 어떻게 뭐 과장됐느냐,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이 뭐 구체적인 사실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뭐 따로 또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형님 이거 사칭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시청자가 보기에는 뭐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 그리고 육하원 측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형님 진단, 강제 진단 부분이 뭐 선거법 위반이냐, 직권남용인 부분이냐, 이 부분은 너무 길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 보면 20페이지 육박하거든요. 판결문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쭉쭉 한번 내려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속도 배속을 0.5배속으로 하셔가지고, 특정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 발견이라는 것인데요. 이 발견이 또 국어사전 해석을 했죠.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는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으로
이 정신보건법에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형님에 대한 이런 정신질환 증세를 발견하는 것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상으로 그럼 대면 진단을 꼭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문건이나 뭐 이런 뭐 확인서라든가 진단서라든가 이걸 통해서도 뭐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최창원 판사가 시행령, 시행규칙, 양식을 거론했다는 건데요. 대부분은 법령이나 시행령까지는 살펴보는데 이 시행령, 규칙, 양식까지 제가 거론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법률 조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칙이 있거든요. 부칙 다음에 별첨해가지고 다양한 양식을 첨부하고 있어요. 최창원 판사가 여기까지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보니까, 자, 최창원 판사가 세심한 성격이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시행규칙 별첨 양식란까지 언급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최창원 판사가 이 법률을 정교하게 해설을 했다. 이렇게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 양식이 보면은 대면을 하고 어떠한 것을 기록해라. 이런 기재란이 없었다는 거야. 최창원 판사가 살펴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대면 진단 양식이 있었나 봐. 그 양식이 보면 대면을 반드시, 그러니까 대면 강제 진단 그 양식이 보면은 대면 진단을 반드시 하게끔 하는, 대면 진단을 해서 특별하게 기록하게끔 하는 그런 란이 없었다는 거야. 이것을 보니까 반드시 대면 진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 거야. 내가 시행령, 시행규칙, 강제진단 신청 양식을 보니까 반드시 대면을 하고 나서 대면을 한 이후에 뭐 기록하게끔 하는 항목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25조를 보면 반드시 대면 진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지금 차창훈 판사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따라서 발견의 절차라든가 방법에 대면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견이라든가 대면 진단 이런 것에 적절하게 그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자신이 자유재량에 입각해서 상당성에 입각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유재량이 있다. 이렇게 최창원 판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양이 깁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이 판결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판결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쭉 보시면 이재명 도지사의 가족 중에 피고 형제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었다. 이걸 언급했죠. 그리고 이재선 형님의 이런 병력은 가족에 대해 피해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 그리고 그 수위, 피해를 입히는 수위 그리고 그 피해를 입히는 범위도 상당히 광역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형님의 정신병원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 광역화라는 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듯이 뭐 경남 고성군도 있고 성남시 의회 난동도 있었고 롯데백화점 순회점 난동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 형님의 정신의 정신 의심 증세 때문에 그 정신질환 증세가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그 피해 범위도 광역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장재승이라든가 뭐 이런 정신보건센터장들이 이재선 형님은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적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스스로가 2002년 이재선이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쭉 보십시오. 이재명 도지사가 이재선의 이런 형님의 이런 행태들이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볼 근거가 있다는 거죠. 가족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재승의 이런 진단 문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광역화되고 수위가 높아지는 이재선 형님의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정신병 증세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는 거죠.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이재선의 형님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신병질적 행동들이 정확히 뭐 정신질환자의 행태라고 꼭 100% 들어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재판부가 이렇게 정확히 안 맞더라도 이렇게 입원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죠. 당연히.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뭐 직권을 남용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재명 형님의 이런 행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니까요. 쭉쭉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25조 3항에 따라 이재성을 입원시키는 집행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강제 진단 절차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단 절차를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뭐 보건소도 그렇고 정신보건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한 거,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죠. 25조 3항에 따라 이재성을 입원시키는 집행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집행행위를 하기 위한 이런 사전 절차들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 항소심에서 쭉 내려가시면 다시 말하면 25조는 보호 의무자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이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 공권력 공공단체가 25조는 뭐 보호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규정한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5조는 이런 보호 의무자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는 거죠. 쭉쭉 한번 보세요. 25조 1항은 전문의 대면이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구성수하고 이영선이 이런 전문의 대면 진단을 하지 않고 입원하는 것은 입법하다는 사유로 이재명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냐. 이런 구성수와 이영선이 이렇게 말하는 논구들은 법을 잘 모르고 말한 것이다. 구성수, 이영선이 말하는 것들은, 이런 논구들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한 이런 강제 진단 절차 위법하다고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한테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것이 너희들의 주장들이 반드시 타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런 개인적인 피고인과 이재선과의 갈등을 들어가지고 25조 1항을 절차를 진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웃겼는데요. 자문 업무를 한 이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의 업무 태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행하거나 이런 피해 사례를 수입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본인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권리 행사가 아니라 성남시장으로서 이재선에게 평가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남시장이라는 직권 행사라는 것이죠. 공적인 업무라는 것이죠. 재판부는 이렇게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문 의견에 무슨 또 이렇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했나 봐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은 거기 입원의 필요성 기재가 빠져 있어 가지고 필요성을 더 강화를 시켜서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원의 필요성 부분에, 그러니까 이재선 형님에 대한 뭐 이런 증상들을 좀 더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기재한 것은 뭐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권 행사가 아니라고 또 판단을 했어요. 이런 자문 의견에다가 반대 측에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뭐라 하냐면, 의사가 해준 이런 자문 의견을 어떻게 감히 이재명 도지사가 보충하거나 첨가하냐, 이것은 직권남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번에 필요성을 좀 더 풍부하게 보충한 것은 당연히 그 피고인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피고인이 부당한 직권 행사가 보기 어렵다. 보완을 요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직인을 찍게끔 하고 하는 것은 부당한 직권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쭉쭉 보세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길어요. 그런데 특별히 뭐 눈에 띄는 문장은 없어요. 사실관계를 그냥 판단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쭉쭉 한번 보세요. 쭉쭉 한번 보세요. 쭉쭉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한 이외에 따로 뭐 강제 집행을 하라, 그 불법적인 법적 절차를 지키지 말고 다른 절차를 진행하라, 이런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보호 진단이라든가 보호 신청 이외에 따로 정신보건법 보호 절차, 합법적인 절차 이외에 다른 불법적인 절차를 따로 진행해라, 이런 지시한 정황이 없다는 거예요. 별도의 이런 불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그런 자료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재명 도지사가 어머니가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낼 때 뭐 내용 증명을 이렇게 작성하는데 도와주고 이런 것이 뭐 권한을 뭐라고 했나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 부수적인 행위인 것이 적극적 직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네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뭐 장대승 성남센터시장한테 이런 뭐 여러가지 지시를 한 것은, 장대승 성남시 보건센터장이 이런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보건센터장으로서의 개별되는 고유 권한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장대승 보건센터장이 해온 이런 센터장의 의견을 뭐 묵살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고 장대승 센터장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장대승의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요.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쓴 건데요. 뭐 예를 들면 강제로 납치해서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하라는 등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진행하라, 이런 절차를 지시를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는. 그리고 이영선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뭐 특히 뭐 경찰서 거의 데리러 간 장면을 계속 이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이 부분이 일반인이 보았을 때 그 법 해석하고 의사가 보았을 때 법 해석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영선은 강제 입원을 하러 간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법원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이영선이가 이재선을 강제 입원을 희망을 했다면 설신영에게 데려가 진단을 받아보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데리고 왔으면 됐을 텐데, 이영선이는 설신영에게 따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게 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영선이가 설신영에게 한번 데려가 봐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려고 했었다는 거야, 당시에. 이 뜻은 뭐냐면 강제 입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강제 평가 진단 절차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영선이가 완벽한 절차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환자를 대면하게 해보려고 차병원 설신영에게 진단하러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야.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영선이가 강제 진단을 하려고, 강제 입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영선이가 봤을 때는 이 진단 절차가, 법적 절차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으니까 차병원 설신영에게 데려가서, 그러니까는 법원은 대면 진단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이영선이라든가 구 보건소장은 반드시 대면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차병원 설신영에게 가가지고 대면 진단을 끝까지 시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영선이는 나중에 이것이 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나름대로 지는 설신영에게 가서 대면 진단을 실시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 부분을 재판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원경찰서 최초로 간 이유가 입원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영선 지시를 받아서 이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영선의 목적은 뭐였냐면 차병원의 설신영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으려 했다. 그러니까 진단 절차를 지키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재판부는. 쭉 보세요. 먼저 이영선이가 청원경찰로 데리러 갔을 때 위법한 행위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 후로 청원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이재선을 찾아간 점을 보면, 이영선은 이번 집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당 장소로 이동한 거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 즉 뭐냐면 대면 진단을 그치기 위해서 해당 장소로 이동한 걸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이 재판을 부정하고 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영선이가 이본을 집행을 하려고, 아까 저기 제가 25조 탐항에 대해서 이본한 부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지라도 그 전 사전 절차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든가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적이 있죠. 제가 저 위에서 한번 본 적 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본 집행이라고 본다면은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영선이가 이본 집행으로 하려고 간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목적, 즉 대면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해당 장소로 갔다. 이재선 형님을 데리고 이 차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간 것이지, 이재명이가 지시한 것처럼 강제 입원을 하려고 집행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최창원 판사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항소심에서 좀 다쳐질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영선의 이 중원경찰서로 간 이유, 이 부분을 최창원 판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너무 깁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강제 입원을 하러 갈 거면, 예를 들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승인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기록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영선이는 이 중원경찰서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것은 강제 입원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대면 진단을 하러 차병원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다른 목적. 다른 목적으로 대면 진단 요건을 구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재선이가 하러 중원경찰서로 이재선 형님을 데리러 간 건, 이런 물리력 행사는 아까 처음에 25조에서 봤죠? 당연히 여기는 뭐 본인의 동의, 가족의 동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진단을 받기 위해서 물리력 행사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될 전제된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영선이가 이렇게 한 이유, 이것은 집행의 하나로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자, 이번 집행의 실행이 아니라 이영선이가 이렇게 간 것은 평가 진단, 이 대면 그 진단 절차를 받기 위한 강제 입원을 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영선이가 중원경찰서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집행의 실행이 아니라 대면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정신보건법 25조 2항의 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최창원 판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길죠. 자, 그 다음에 직권남용 부분 한번 쭉 보세요. 뭐 김용환이도 발언도 이렇게 보고 있죠. 김용환이가 언급한 것은 2012년 4월 8일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를 지정한 것이지 2010년에 있었던 강제 입원 시도를 언급한 게 아니다, 이것을 김용환도 인정을 한다. 근데 검사 측은 2010년에 있었던 뭐 강제 입원 시도도 공소장에 제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2010년도에 입었던 강제 입원 시도는 이 사건 김용환이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 김용환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다루고자 했던 부분은 2012년 부분이지 2010년 부분은 아니니까 각하시킨다,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용환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 나는 2010년에 있었던 강제 입원 시도를 언급하려고 한 게 아니라 2012년도 걸 언급했다, 이렇게 김용환이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 이재선 형님에 대한 이번 절차의 전반을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주도한 것은 재판부도 인정해. 차차원 판사도 인정해. 이 사건 전반을, 윤기천이한테 지시하고 이것이 진단 절차를 받게 하고 진단 요건, 강제 입원 요건에 해당되는지, 평가를 진단을 위한 강제 입원 요건에 해당되는지, 이런 절차 전반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평가 원본도 작성하게 하고, 뭐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한 것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행위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인정을 해요. 부정한 건 하나도 없어요. 피고인이 뭐 불가하다고 보고하자 질책도 하고, 뭐 강제 입원 지시하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눈에 띄는 것, 프랑스 해외 출장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재판부는 브라질 출장 중에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증거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브라질 출장 중에 이영선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영선이는
뭐 녹취가 안 돼서 그런 증거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브라질 출장 중에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죠.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재판 전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재판 쭉 이 전문을 다 읽어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브라질 출장에 전화를 해서 동일한 취지로 지시를 했는지, 어떠한 증거에 입각해서 했는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밝히려면 증거, 가포, 몇 번을 보니까, 이런 증거에 입각해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영선에게 출장 중에 전화를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에 대한 적시는 없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도 이영선이가 울고불고, 나는 진짜로 막 가슴이 떨렸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뭐 증거는 없지만, 이영선의 그런 발언의 신빙성을 보니까, 브라질 출장 중에도 그런 전화를 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심정을 보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지 여기서 알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증거, 뭐 통화 녹취라는 걸 증거를 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증거 목록으로 제출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거짓말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분명히 또 나중에 걸고 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쭉 읽어보면 이 재판 전반에 걸쳐서 이런 자질구질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핵심은 대면 진단이 없어도 되더라. 내가 그 별첨 양식을 쭉 보니까 대면 진단을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대면 진단을 해야 하고 나서 대면 진단의 결과물을 기록하는 해당 란도 없더라. 결국은 이 25조라는 대면 진단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다. 이것이 최창원 판사가 말하고자 한 이 판결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쭉 보면 이 재판 절차 전반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직권 행사를 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런 법령상 요건이 갖춰지면 성남시장으로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강제 입원 진단을 받아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먼저, 이런 이번 시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먼저 규정되어야지, 이재명 도지사가 뭐 직권남용을 했는지 아니면 강제 진단을 하는 거, 이것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한 것이, 말을 한 건 사실이야. 자질이나 도덕성을 보려고 한 이 토론의 절차의 취지는 맞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번 시도가 법령에 따라서 이런 재판 결과를 통해서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 가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선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최창원 판사 말은 이 친형 정신병원 시도가 진짜 정신병원 시도가 맞는지 아닌지 재판 결과로 진위를 밝히고 난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이런 발언이 허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재명 도지사가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무턱대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눈에 걸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 그날 토론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나는 이재성과 관련해 아무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이 있나 봐요. 이 부분이 물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했나 봐요, 이재명 도지사가.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 사실이 없다 한 거는 지금 아무 사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성과 관련해 둘 사이에는 아무 사실이 없는 건 아니잖아. 어떤 이런 진단 절차를 받게 하거나 이런 막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아무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죠. 근데 이것이 무슨 뭐 특정한 사실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답변만으로는 그냥 무턱대고,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나랑 뭐 김부선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김부선이랑 어떠한 사실도 없다, 완벽한 100% 아무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허위죠. 그러나 내가 이제 김부선이 뭐 영화를 본 적이 있거라든가, 김부선이랑 이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김부선이가 어디 뭐 기자회견이 왔는데 거기 금방 기자회견 장소에 지나가고 있는 뭐 행인이었을 수도 있고, 관계는 있는 거잖아요. 아무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작은 사실, 그러니까 100% 이런 부정한 발언은 당연히 허위죠. 그런 허위 사실을 공표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아무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떠한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런 특정이 돼야 되는데, 무턱대고 아무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최장 판사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피고인이 이재선을 입원시키려 했는가 주장에 대해서 긍정을 했건 부정을 했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겉으로 공표되는 것은 피고인이 이재선을 입원시키려 한 의도로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있고 없고의 진술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아무 사실도 없다. 이거에 대한 이 진술이 뭔 뜻이냐면 있다 없다의 유무를 말하는 것일 뿐은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사실에 어떤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조금 어렵죠. 그냥 유무에 대한 진술에 대한 불과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뭐 허위사실을 말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김부선이를 아냐 모르냐 이걸 말한 것이지 김부선이하고 어떤 둘 관계에 대해서의 어떤 특정한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이재명의 어떤 SNS 활동이라든가 언론기사 자료를 보면은, 피고인의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과 이런 처와 딸이 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한번 진단을 한번 받아보게 하자. 이런 뜻이라는 걸로 최창원 판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눈길이 가는 것은 이런 재판부도 피고인의 SNS, 이재명의 이런 트위터라든가 이재명에 대한 이런 신문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을 재판부도 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눈길이 갔습니다. 이재명은 이재선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 입원은 처와 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유사한 취지로 발언을 한 바 있다. 어디서? SNS라든가 언론 신문 보도 자료에서. 그러니까 이런 김용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자신의 행위가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라는 취지에서 답변한 것이라면 만약에 김용환이가 만약 이것을 허위 사실로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은 김용환이가 어떤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사실이 구체화된 답변을 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이재선 형님과 아무 사실이 없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야. 그 자체만은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나아가서 형님을 강제 입원을 직접 목적으로 한 행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은 법령상 입원에 이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포괄적인 형태의 질문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답변이 불명할 수가 있어서 합동토론에는 사실상 공방을 통해서 불분명한 상황을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김용환 너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깁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판부는 성남시장이 이 재판 절차로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재명 형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인정해요. 그리고 이 절차 진행을 최종적으로 중단시킨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을 정당한 직권 행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재판부는. 한번 보세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절차 중단에 대한 발언이 허위 발언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래서 무죄다. 절차 중단에 대한 발언이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내가 어떻게 해서 절차를 중단했다 이렇게 발언도 했잖아요. 토론회에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띄워주고 싶은데 그 절차 중단에 했던 발언이 허위 발언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재판부는. 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렇게 절차가 실제로 중단이 됐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발언이 허위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줄였는데요. 17페이지죠.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25조가 대면 진단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는 계속 검사 측이 주장하는 거는 대면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25조는 내가 별첨 양식이라든가 그 신청 양식을 보니까 대면 진단을 하고 나서 기재하게끔 하는 란이 있거나 대면 진단을 반드시 필수해서 대면 진단 한 결과를 기재하는 란 자체도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25조는 물리력이 당연히 수반되는 그런 조항이고 대면 진단이 필요한 그런 조항이 아니더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25조는 그리고 보고자라든가 이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조항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것을 뭐 볼 수는 있는데 너무 이 책 자체가 너무 정확하지 않고 전문이 생략형도 많고 그리고 이것을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기자가 아닌 것 같아. 막 생략형도 많고 오타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뭐 오타가 없는 수정을 해서 했으니까요. 한번 시간이 되신 분은 약간 법률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판결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스크롤 할 테니까요. 속도를 0.5배속으로 한번 조정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여튼간 뭐 대장동이랑 검사사측은 제가 봤을 때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한 부분이다. 실제적으로 5천억 원은 환수되는 게 맞더라. 그리고 검사사측은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하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도 허위로 공소장을 제시한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나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뭐 방송국에서 진술을 했었나요? 토론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재명 도지사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진술을 보니까. 그리고 부당하거나 억울한 뉘앙스로 진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허위 사실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특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광재 진단과 관련해서 보면 아까 제가 말을 했죠. 25조 3항에 시장한테는 이렇게 입원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규정 자체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죠. 반드시 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창원 판사는 재량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저는 약간 이게 좀 눈에 조금 띄었는데, 항소심에서 어떻게, 그냥 오타일 뿐이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강제 진단을 해야 된다. 이게 포함하는 안에는 무엇이 돼 있습니까? 의무죠, 의무. 성남시장은 반드시 강제 진단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건데, 최창원 판사는 입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재량권을 주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했어요. 이 항이 입원 욕구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이게 눈에 거슬리죠. 그리고 25조 1항, 2항은 의심자를 발견하게 되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발견의 의미는 다양하게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쭉 한번 보세요. 평가입원이라는 개념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검찰은 처음에 강제입원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평가입원이라고 전제하고 계속 이 조항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평가입원, 진단 절차라고 전제하고. 25조 1항이 검사 측 주장이고 쭉 한번 보세요. 피고 이재명 도지사의 가족력이 있었다. 정신질환 가족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더 날카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재선의 정신 상태는 수위가 높았고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자타의 위험성 중에 타의 위험이 컸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있었죠. 이것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검사들은 계속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이재선의 이런 정신병적 증상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이에 기반해서 약간 이런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진단 절차를 진행했다. 이재선 형님에 대한 정신병질적 증세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인식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했죠. 즉 이재명 도지사는 이재선 형님 정신상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재선 형님이 완전히 정신병기자는 그런 전형적인 행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진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가 하더라도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25조 3항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아까 25조 사망의 그 입원인 게 집행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나머지 다른 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까 25조 사망에 대해서 저 뒤에서 집행행위 자체를 강제 입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죠. 이 부분만 말하고 끝낼게요. 25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요. 25조 사망 부분만 제가 말을 좀 할게요. 속도를 0.5배속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고 제가 이 부분을 말하고 하고 싶어요. 쭉 이 부분 25조 사망이 저기 방금 25조 사망 제가 이 부분이 눈길이 간다고 했죠. 25조 사망 25조 사망 너무 많이 올랐네요. 25조 이 부분 자 볼 수 있을지라도 25조 사망에 따른 집행행위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반대측에서는 25조 사망에 따라 이제에서는 입원시키는 게 위법한 게 아니냐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 쭉 판결 내용을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25조 사망이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25조 사망이 강제 진단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이 부분 25조 사망 25조 사망 25조 사망 25조 사망 이영선이가 이번 집행 실행을 한 것은 강제 진단이 아니라 자 25조 사망은요 제가 이 재판 판결문을 읽어본 바로는 25조 1항 2항을 전제한 규정이야. 25조 사망은 25조 1항 2항을 전제한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25조 사망을 강제 이 집행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려면 25조 2항 이영선이가 한 이런 집행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야 돼. 근데 이 재판부 이 최창원 판사는 25조 2항이라는 이번 그 이재선 형님을 그 경찰서로 데리러 간 이거 자체가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는 집행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야. 이번 집행 실행이 아니라 별도의 적법 절차를 진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보충 절차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차병원에 대면 진단을 하러 가는 그런 절차의 완성을 위한 그런 입원 절차로 보고 있는 것이지 25조 사망을 강제 입원하러 시키러 가는 이런 집행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편들은 이재선이를 강제 입원하러 간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대면 진단하는 입원 행위로 보고 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 최창원 판사는 이재선이를 데려 경찰서로 간 이유는 강제 입원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차병원으로 대면 진단을 받게 하려고 그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영선이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차병원에 진단을 하러 갔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는데 지금 내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결론은 이거예요. 자 결론은 자 25조 사망을 강제 입원한 걸 만약에 했다면 이재명 교사 강제 입원을 해버렸다면 불법인 건 맞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영선이가 그 이재선 형님을 태우러 그 분당경찰서로 아니라 중원경찰서로 간 건 행위 자체는 그 이영선이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면 진단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차병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그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쭉 볼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상당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투어질 소지가 항소법원에도 있다.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그 이영선의 그런 행동 자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근데 그 대면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최창원 판사의 판단이 확실히 맞다. 항소심에서 뭐 대면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뒤집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좀 장담을 해요. 25조는 대면 진단을 필요로 한 게 아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물리력을 동반한, 그러니까는 보호자라든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아니야, 25조는. 그래서, 최창원 판사도 25조는 대면 진단이 필요 없는 조항이고,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조항이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길었죠. 이게 제가 이거를 뭐, 한 3번 나눠서 한 몇 시간 자세히 한번 해주고 싶은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이걸 한다고 해서, 정확하지 않는 내용이고 또 판결문 전문이 혹시나 그 판결 그 사건 번호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오히려 그래야 오해가 없을 것 같고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핵심적인 사항은 25조 사망의 강제 입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 불법적인 행위냐, 만약에 했다면 그게 불법적인 것이냐.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진단 절차라든가 입원 절차 전반을 이재명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한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형님의 정신 상태는 수위가 높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됐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 검찰 측의 그 항소 사유를 한번 분석해 보면 이 재판권 판결문에서 도대체 검찰 측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유죄로 만들려고 검찰들이 이 판결문의 그 전문에서 어떤 부분을 검찰 측에서 유죄로 만들려고 항소를 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측의 항소장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으면 뭐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판결한 부분은 검사 사칭이라든가 대장동 판단은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데 형님 정신병원 관련 부분에서는 이 대면 진단은 제가 보기엔 뒤집히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주도한 부분 그리고 경찰서 중앙경찰서로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 이 최창원 판사는 그 차병원에게 그 이영선이가 자기가 입법 행위를 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차병원에 가서 정확한 대면 진단 절차를 완성하는 이런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좀 다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은 그 중앙경찰서로 간 부분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한 부분으로 검사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재판부는 여러 가지 문건을 보거나 이영선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니까 차병원에 이런 대면 진단을 하기 위한 이재선을 찾으러 그 분당경찰서, 중원경찰서로 간 것이지 강제 입원을 하러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면 진단을 하러 간다. 대면 진단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목적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최창원 판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재판 전문이 정확하게 보여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머리가 쪼개지겠네요. 자, 뭐 도움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취지는 한번 판결문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한번 천천히 0.5배속으로 한번 보셔라.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 화이트 파이어!